최근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 동향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뉴데일리하고 시사경남이 PNR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3일에 조사를 한 것이죠. 그래가지고 5일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윤석열 34, 이재명 25.7, 이낙연 15.5, 최재형 4.1, 홍준표 3.9 이렇게 순으로 나왔어요.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그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, 과거에 뭐 지지율이 빠졌다, 뭐 정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극복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이재명과의 격차도 8.3%로 늘려 것 같아요. 그 이낙연 전 대표 경우는 요즘 오히려 또 좀 치고 올라가다가 따라가다 지금 좀 주춤해가지고 오히려 빠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전에 이제 입당하기 전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자꾸 이제 좀 끌기도 하고 또 집은 집안 처간 문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자기도 또 뭐 말 실수도 겹치고 해서 좀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정 심리를 이제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뭐 야권 내 여권 내 경쟁도 지금 치열합니다만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이것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면 여야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되니까 지지세가 이제 우리 이제 될 사람 한쪽으로 이제 쏠려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이재명 씨는 올라가고 이낙연 전 총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든지 지금 윤석열 최재형 씨도 처음엔 반짝했다가 지금 약간 의외로 정체요. 한 7, 8%까지 올라가서 언제 두 자릿수로 가느냐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1.6%가 떨어졌어요. 물론 4일 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3일입니다만 출마 선언의 컨벤션 효과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출마 선언을 하고 어쩐다고 하면은 조금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양자 대결에서도 이 PNR 조사 윤석열 대 이재명 49.5 대 40.1 또 윤석열 대 이낙연 49.5 대 41.7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고요. 또 하나는 이 호감도 조사는 사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좀 안 하는 편인데 오마이뉴스가 3일하고 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호감도 조사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. 여기는 호감도뿐만 아니라 비호감도도 조사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물론 뭐 호감도 조사하면 비호감도 같이 조사합니다만은 이 두 개를 좀 비교 분석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. 지금 윤석열이 호감도로 46이고 비호감도는 50이에요. 거의 그러니까 호감과 비호감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. 한 4% 정도. 그러니까 50%가 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비호감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50% 넘는 지지율이라는 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니겠어요? 나머지는 나 그 사람 싫다. 그러니까 비호감으로 가는 거죠. 싫는 정도도 뭐 아주 싫다 해서부터 한 너댓 개 그 층위가 있습니다만 이재명은 호감도가 40.1이고 비호감도가 56.5 꽤 벌어져 있어요. 오히려 여기서 최재형은 호감도가 39.4 비호감도가 46.3 이낙연은 호감도가 37 비호감도가 57.1 여기를 보면은 조금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? 윤석열 최재형은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재명, 이낙연은 호감도, 비호감도 차이가 거의 뭐 한 20%씩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지.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그 이미지하고도 좀
그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이라는 이 두 사람은 또 특히 이제 한 것이 한정당에서 다투면서 요즘은 완전히 이게 무슨 난타전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또 그것도 뭐 그렇다고 경쟁 참 싸움이 될 만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주 좀 말하자면 보면 저급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. 그런 점도 작용했고 저 사람도 결국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이 전 총장의 경우는 이제 비호감도라는 것이 검사를 오래 했잖아요. 그리고 또 정치권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 사람도 이른바 뭐 배신자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어차피 비호감이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런데 그 지금 고 교수 말씀하시지만은 호감 비호감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편하게 벌어지는 건 아니다.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거고 저는 특징적으로 보는 게 최재형 전 원장이 여론조사 후보 지지율에서는 아주 지금은 아주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도 괜찮아. 근데 그렇죠. 이게 저 사람 좋아. 이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국민의힘은 야권으로서는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이 윤석열 총장 그 윤석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. 혹시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면 그럴 때 최 원장 들으면 굉장히 기분은 안 좋겠지만 대체제로서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최 원장을 보면은 39.4 호감도, 비호감도 46.3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라든가 잠재력이 제일 큰 사람이죠. 사실상 이재명하고 호감도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해요. 이재명이 40.1 아닙니까? 요 로데이터를 보면은 이 모르겠다는 그 부분도 있어요. 모르겠다. 근데 윤석열, 이재명, 이낙연 여기는 모르겠다가 한 3% 안팎입니다. 워낙 뭐 알려진 사람이니까. 근데 최재형은 14, 5%가 돼요. 그러니까 최재형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도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가 좋다로 바뀌면은 최재형으로서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. 지금까지는 최재형에 대해서 뭐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감사원장 이러면 사실은 그 전국적으로 지명도 높이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게 정치성이 없으니까. 그 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오히려 최재형 전 원장보다 떨어졌어요. 떨어져 있고 이재명 지사는 뭐 최재형 전 원장보다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. 이거는 완전히 같다고 봐야죠. 그 정도니까 최재형 전 원장으로서는 적어도 국민들한테 이미지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또 로데이터를 보면은 서로 대체가 있지 않습니까? 윤석열, 최재형 두 사람 다 좋다. 이런 게 한 30%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니까 최재형을 지지한 사람이 만약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. 또 윤석열이 지지한다는 사람이 최재형이 대선 후보가 되면 옮겨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재명하고 이낙연은 12%인가 뿐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, 양측에서. 그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큰 호감도 조사나 이런 것은 로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체제로서 충분하다. 충분하다 이 이야기예요. 근데 자, 이 지사가 만약에 당 공천을 받으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성질 나서라도 태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. 그런 가능성이 높고 바꿔도 마찬가지야. 만약에 이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를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 사람을 지지할 기분이 나겠습니까?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싸울수록 민주당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후보 단일화를 경선을 통해서 이루지만 마음의 단일화가 안 되면은 안 찍든가 안 나가든가 오히려 상대방을 찍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오죠. 두 양반들이 아마 이제 안에서 특히 캠프가 자꾸 부채질을 더 하겠지만은 결국은 자기들 발등 찍는 지금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. 그러면 결국 원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차라리 윤석열이 줘버리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. 참 이건 좀 요즘 보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, 두 사람이. 그리고 또 엠브레인,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
또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 보수 쪽한테는 다르죠. 박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재명 28, 윤석열 22, 그리고 이낙연 10, 홍준표 4, 최재형 3, 추미애 2 이렇게 나왔어요. 어쨌든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근데 이재명은 3%가 오르고 또 윤석열도 3%가 올랐어요. 근데 이낙연은 2%가 떨어졌고 최재형은 또 3%가 나왔어요.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이낙연의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이 2일부터 4일이니까 출마 선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텐데 참 안 오르고 있구나.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출마 선언은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.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좋네, 아주 훌륭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에이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봐요. 저도 좀 상당히 실망은 했습니다만. 그러니까 너무 조용한 행보라든지 이게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벤트를 못 만들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점에서 이 최재형 전 원장은 너무 말이지 그 정석대로 가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는 이게 점수가 안 나와요. 안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앞으로 이제 이 캠프가 꾸려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성을 굉장히 충전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거 이번 자기도 느끼고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여당 후보를 여당을 지지하는 측 그러니까 집권당을 지지하는 측하고 또 야권을 지지하는 측이 슬슬 어떤 결집돼가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래든 여튼 우리 후보가 뭐 누구든 우리 후보를 하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쪽에는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저쪽에는 이낙연보다는 아무래도 될 쪽을 하자든지 이래가지고 이재명 쪽을 조금 더 지켜주자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쪽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. 이런 점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 상당히 이제 오히려 갈수록 자꾸 분위기가 자기한테 불리한 분위기가 돼가거든.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막 지금 보면 너무 이 싸우는 게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네거티브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. 이 4개 기관 여론조사에서도 양강 대결에서는 전에도 쭉 그랬습니다만 이재명 42, 윤석열 35 그리고 이낙연과는 이낙연 34, 윤석열 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4%가 빠지고 윤석열은 2%가 지금 오른 숫자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낙연과 윤석열 간에는 윤석열이 37대 34로 나왔는데 바로 전에 2주 전에 동일한 조사했을 때는 이낙연이 44, 42 이재명 34로 그때는 이재명한테도 이낙연한테도 지는 것으로 양강 대결에서 이 4개 여론조사 합동조사에서는 나왔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이낙연은 꺾은 것으로 나왔고 이 추세가 지금 계속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번 조사에 4%나 빠졌단 말이에요. 윤석열은 오르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세가 국민의힘 입당을 계기로 해서 상승 국면으로 옮겨 탔다.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이 4개사 이 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쩐 이게 여당 쪽에 그 무게가 실린 것 같고. 그렇죠. 그쪽에 늘 유리하게 나왔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싹 제외하고 그냥 추세로만 보자면 추세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추세가 나오죠. 예, 그래서 이쪽에서 다른 것보다 추세만은 어떻게 할 수 없다. 그렇다면 추세에서 보면 상당히 야권이 유리해지는 거고 또 윤석열 총장이 유리해지는 그런 추세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민주당 집권 세력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텐데 요즘 뭐 오히려 갈수록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 한 사람만을 보면 그런 지금 추세가 나오는데 야권 후보들 전체의 합과 여권 후보들 전체의 지지율 합을 합치면은 야권은 윤석열 빼고 나면 별로 없어요. 40% 안팎이에요.
근데 여권은 60% 안팎입니다.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. 예. 더군다나 거기에 문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40%를 넘고 있습니다. 지난 대선 때 41.1%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40% 이상의 탄탄한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을 지금 갖고 있구나. 이게 무서운 거예요. 그렇죠. 여권의 그러한 표 분석을 제대로 야권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지금 1위다. 그게 조금 안주해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네. 긴장권을 조금만 놓쳐도 사실은 뭐 이런 것은 한순간에 뒤집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 이 여론조사 내용에 들어있는 거거든요. 전체적인 이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진보 보수라는 좌우라는 이렇게 딱 가르면 여전히 이제 기반은 정권 측이 더 넓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가변 요인은 뭐냐면 이낙연 이제 이재명 대결에서 어느 한쪽이 이제 꺾였을 경우에 그 반발표가 반드시 이제 이쪽에 여권에 그냥 남아 있을 거냐, 그것이 반발표로서 옮겨갈 거냐,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같이 그렇게 큰 뭐 그런 이 지지 판도의 그게 고정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은 어쨌건 이 국민의힘 측에서 우려해야 되거든. 해가지고 전체적인 자기들 몫을 키워야 되는 건데. 지금 또 국민의힘도 가만 한 번만 안 해서 말이지. 맨 티격태격 하다 보면 이상한 그 감정 싸움이나 벌이고 이게 본인들 요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밑에서 부추기는 데 따라서 이 분위기가 돌아가는 요인도 많거든. 근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도 보면요. 어떻게 하든지 그 싸움을 붙여가지고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. 이건 그 중요한 이런 계기에 당망 처먹자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정치인들이야 뭐 다 그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대권 후보는 그런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전략도 세우고 그래야겠죠. 근데 의외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,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이 윤석열 지지표를 갉아먹지 않고도 좀 외연을 넓혀갖고 두 자릿수로 올라와서 한 3파전이 등등하게 이렇게 경선이 벌어지면 붙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될지 지금 5%도 안 되는 이런 지지율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. 뭐 윤석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주 모든 사활을 걸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윤석열 가라앉히기에 나선 거. 윤석열만 한 사람 짜그라뜨리면 나머지는 뭐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. 지난 대선하고 똑같죠.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. 그 점에 대해서 뭐 캠프 측에서도 고려를 하겠지만 당에서도 철저한 연구와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바로 사실은 당의 역할이에요. 당의 역할인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데 그 지혜를 발휘하고 또 그 여론을 모으고 또 특히 자기들 안에 그 중의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 자체가 말이죠. 서로가 갈등을 겪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 싸움을 벌이고 이러면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.